유승민 전 의원 참 이해되지 않는 이야기를 하죠. 이 오준무가유 이 노래를 부르는 이 얘기하고 있다가 그 또 오준무가유 노래 부르는 분들 뭐 조갑제 무슨 뭐 동아일보 또 어제 나왔던 조선일보 사설까지 한번 쭉 짚어볼 건데요. 이 얘기까지 잠깐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참 이 기사를 보면은 제가 다 화가 나요. 제가 본인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고 심지어 국민의힘을 당시 자유한국당 쪼개고 나와서 바른정당을 창당하고 그때 보수가 정말 끝없는 이 어둠의 터널을 걷게 됐어요. 그때. 그리고 나서 사실 박근혜 대통령께서 문재인 때 이 사면되기 전까지도 우리 보수진영을 향해서 늘 내부를 향한 총구만 겨눴던 사람입니다. 심지어는 윤석열 정권 때도요. 후쿠시마 오염수 타령하면서 처리수라니까 오염수 타령하면서 과학도 믿을 수 없다. 국민의 뜻이 먼저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시켰을 때와 정확히 똑같은 이 좌파 선동주의적인 언어들 가지고 와서 우리 정권들 괴롭히기 바빴던 것이 유승민 전 의원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와서 만나고 싶다는 이야기를 합니까? 이건 학폭 가해자 마인드라고 제가 이야기를 좀 해야 될까요?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럽니다. 저 같으면요. 그렇게 많은 은혜를 입었는데 그런 분을 등지고 나와서 그렇게 아픈 소리를 쏟아냈다면 정말 수치심이 들고 너무 죄송하고 송구해서라도 감히 이런 이야기를 언론에 나와서 담을 생각을 안 할 것 같아요. 유승민 전 의원님 진심으로 박근혜 대통령께 부채감과 미안함을 느끼고 계셔서 지금 이런 말씀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은 지금 본인의 입지가 궁색해지니까 본인이 무슨 뭐 우파들을 품어주겠다라고 하는 말 같지도 않은 이야기 하면서 우리가 그들을 통합해야 된다 지금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런 이야기 하면서 지금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을 패륜적으로 팔고 다니는 겁니까? 1년 넘게 답이 없다. 이 얘기는 박근혜 대통령께 뭐 원망을 지금 쏟아내시는 건가요? 얄궂게도 1년 동안 답장 한 번 없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원망하시는 겁니까? 우리가 왜 재래식 기사를 통해서 이런 유승민 전 의원의 부적절한 감상을 들어야 되고 알아야 될까요? 본인이 등진 그분께서 그 인고의 시간을 버티고 몇 년 동안 수감 생활을 하다가 이제 나와서 이제야 건강 회복하고 계신 이런 상태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70도 넘으셨죠. 건강도 좋지 않다고 하시고 이런 상황에서 나와서 지금 재래식 미디어에 한다는 말이 나는 연락을 하고 싶은데 나는 보수 통합하고 싶은데 박통의 전화를 안 받네. 이런 자기 푸념입니까? 이걸 바라보는 우리 다 떠나서 정치인이시잖아요. 이런 걸 바라보는 우리 보수 유권자 당원 지지자들이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여러분 전 그런 게 바로 대중공감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중공감성. 내가 이 얘기를 했을 때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 저는 그런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정치인의 책무라고 생각을 하는데 유승민 전 의원의 이런 언어에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생각도 우리 당원 지지자들에 대한 고려도 배려는 고사하고 고려도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이런 사람들이 YS의 통합정신 얘기하면서 우리 보수 자유우파들을 끊임없이 모욕을 주고 마치 본인들이 선심 쓰듯이 우리가 너네 멍청한 극우들을 품어줄게 이런 식의 시혜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쾌하고요. 우리 당에서 다시는 이런 비극적인 역사가 없었으면 합니다. 네, 여러분 요새 그 향간에서 유행하는 이 멸칭이 있죠. 오준무가유. 뭐 몇 명이 더 추가되기도 하고 빠지기도 하던데 기본적으로 이 5분을 좀 틀로 해서 이야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이 5명의 공통점이 있죠. 조선일보를 비롯한 재래식 미디어에서 어떻게든 못 엮어서 난리인 이 5명의 뭐라 그래야 될까요? 뭐 쌍둥이, 뭐 배신자 그룹들, 뭐 혹은 자칭 쇄신파, 소장파. 최근에 이혜인 기자가 좋은 워딩을 하나 가지고 왔죠. 비주류.
네, 이 비주류들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어제 장동혁 대표의 이 쇄신안이 나오니까 조선일보가 또 이런 사설을 냈어요. 또 비주류파들 억지로 엮어대면서 쇄신을 할 거면 오세훈, 한동훈, 이준석부터 품어라. 참 각설이 타령도 지겹지도 않은지 이 세 사람을 품어라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뭐 품고 말고 할 지금 계제가 되기는 합니까? 오세훈 시장 지금 2심 10월에 2심 기다리고 있죠. 명태균 씨 사기꾼 여론조사 5번이나 의뢰했다라고 해서 2심 기다리고 있고, 한동훈 씨 당원 게시판 지금 서버 압수수색까지 들어가서 사법 리스크, 그리고 지금 그 부산 국갑 선거할 때 불법적인 선거사무소 운영한 혐의까지 해서 지금 전부 다 써 걸려 있고요. 이준석 대표는 지금 당장 어제 사퇴해서 개혁신당 망했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아직도 이런 얘기를 합니까? 이런 얘기하면서 조선일보가 우리 전직 대통령들 탄핵에 그렇게 앞장서서 우리 진영을 이 꼴로 만들고도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오준무가요 이 지겨운 노래 하는 거 아직도 지금 이러고 있는 게 대체 뭘 위해서 그러는 겁니까? 여러분, 이분들에게 우리가 뭘 기대할 수 있습니까? 오세훈 시장이 1심 유죄 판결 났을 때 우리 지지자분들께서 아무도 슬퍼하지 않는 거, 지지자분들이 오히려 절 오해라라고 먼저 이야기를 하시는 거, 여기서 좀 느껴지는 게 없나요? 우리가 통합을 하지 않는 겁니까? 아니면은 오세훈 시장 같은 분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배척을 하면서 뺄셈 정치를 본인이 하시는 겁니까? 통합하자면서 왜 저나 장해찬 최고나 왜 윤석열 대통령이나 윤어게인 같은 지지층들까지 절해나라고 얘기를 하셨냐고요. 본인 입으로 청산 쇄신해라, 주류파들 악마화하고 공격을 하니까 본인이 힘들어졌을 때 우리가 동지라고 못 느끼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통합을 안 하는 겁니까 지금? 아무리 언론이 책임성 없이 지금 바이라인도 없는 사설이나 쓰고 있지만 생각이란 걸 하면 우리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면 안 되죠. 안 그렇습니까? 한동훈 씨, 우리가 지금 안 품는 겁니까? 한동훈 씨가 당원 게시판 여론조작까지 하고 그 가족들까지 전부 이 우리 유력 정치인들과 대통령 부부를 향해서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아까 중도보수 갤러리에서나 나올 만한 그런 악플들이나 달고 여론조작하다가 쫓겨났잖아요. 우리 정권 무너뜨리려고 하다가 계엄 사태 때 본인만 잘났다고, 내가 계엄 막았다라고 자기 자랑하고 끊임없이 내부 총질하고 악마화하다가 쫓겨난 거지 않습니까? 뭔 통합을 하냐고요 대체. 지금도 밖에 나가서 우리 정당을 향해서 무슨 5.18이 어쩌고 제명시켜라, 한지아 김혜지 본인이 뿌린 씨앗들이 지금 가서 우리 당 국회의원 제명시켜라 그러고 앉아있는데 뭔 통합을 하냐고요. 왜 본인들은 이진숙 의원 같은 분들, 장독 대표 같은 분들, 박근혜 대통령 같은 분들 통합 못하면서 우리한테만 통합하라고 강매를 합니까? 이게 지금 맞는 겁니까? 이 언어와 논리 자체가? 안 부끄럽습니까? 이런 얘기하면서. 사리분별을 좀 하자고요. 사리분별. 우리가 그들을 먼저 배척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찬탄파라고 쫓아내자고 하지 않았다고요. 안철수 의원 찬탄파였음에도 불구하고 안철수 의원은 저렇게 한동훈 같은 자들처럼 우리 지지자들 무슨 극우들이라고 모욕 주면서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본인만 주인공 되고 싶어서 그렇게 조직 자체를 누더기를 만들어 놓고 있는 사람들을 뭐 어떻게 같이 가라는 거예요 대체. 조선일보가 조선당 차려서 같이 데려가든가. 이준석 대표도 마찬가지죠. 우리 당을 떠날 때 이런 정당은 불태워버리는 게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니 우리 당의 지지자분들을 음모론자 취급을 하고 극우 취급을 하고 틀튜브가 어쩌고 윤핵관이 어쩌고 이런 멸칭들 만들어서 민주당보다 더하게 공격을 하는데, 당원들의 이 아픈 감정을 본인들이 누그러뜨려야죠. 정치인들 아닙니까? 이런 걸 제가 가르쳐드려야 되나요? 정치인들이 본인들의 언행에 상처받은 지지자들의 상처를 보듬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을 제가 가르쳐드려야 합니까? 오준무가요 이야기하는 것도 지겨워 죽겠는데 언론까지 나서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저 세 사람 데려오면 외연확장 된다고 누가 그래요? 대체 외연확장을 누가 사람을 가지고 합니까? 언제적 구태의 지금 문법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정치의 가장 큰 문제로 지적받는 것이 학술적으로 언론들 맨날 지적하지 않습니까? 인물 중심 정치한다. 당의 정체성과 이념을 가지고 우리가 이 정책을 가지고 외연확장해야 되는 게 정당의 기본입니다. 우린 공동체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맨날 인물 중심 정치 문제라고 지적하더니 재래식들이 이제 와서는 무슨 몇 사람 대충 그냥 끌어다 박으면은 지지율이 올라간다? 외연확장된다? 그딴 식이면은 윤어게인은 왜 저런하라고 했습니까? 윤어게인 저런하면은 그럼 지지율이 올라요? 실제로 올랐습니까? 그냥 본인들 멋대로 자기들한테 배척되는 사람들은 전부 나가라고 하고 자기들이 지금 불리해지니까 나를 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당당하게 합니까?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기사 써가지고 하면 뭐가 바뀌나요? 유승민 전 의원처럼 무슨 학폭 가해자처럼 본인 때문에 정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받은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서 내 연락도 안 받아 이런 이야기 하는 게 다른 거 다 떠나서 본인들이 설득해야 될 우리 국민들한테 와 닿는 메시지입니까? 생각을 좀 하고 사설을 쓰세요. 이거 제가 본문은 볼 가치도 없어서 굳이 보여드리지도 않겠습니다. 이 바이라인도 없는 이 조선일보의 이런 퇴물 신문들의 사설 정말 볼 때마다 지긋지긋하다. 지긋지긋해요 정말. 이런 짬통합 정치가 보수 망쳤다라고 하는 거 짧게 첨언드리고요. 조선일보가 쓰면 그대로 따라가는 언론판 대한과밀에 동아일보도 좀 비슷한 이야기를 또 내놨죠. 뭐 여기는 이제 사설도 사설이지만 뭐 큰 따옴표까지 쳐서 오세훈, 한동훈, 이준석, 유승민 모여서 반 이재명, 반 장동혁 세력을 꾸려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또 하죠. 큰 따옴표 쳐서 오준무가요. 근데 저는 이분들 중에서 이 오준무가요 먼저 탈출하시는 분이 그나마 좀 생존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자기들끼리도 서로 자기가 주인공 되고 싶어 하지 별로 안 친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도매급으로 싸잡혀가지고 이야기되는 거 본인들한테 도움 될까요? 오세훈 시장, 한동훈 씨 둘이서 김기현 의원이 만든 모임에 가가지고 나란히 반장연대다 투샷 찍히는 게 서로 도움이 되는지 난 모르겠습니다. 저는 잘. 아무튼 또 이런 식으로 계속 오준무가요로 엮여 들어가는데 무슨 이 사람들이 반 이재명 반 장동혁 연대를 꾸립니까? 본인들 사법 리스크나 좀 해결을 하고 오라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겨운 돌림노래 좀 그만하시고요. 더 가관인 것은 조갑재 씨죠. 조갑재 씨. 당최 요새는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도 모르겠는데 이 재래식들이 불러다가 또 계속 공간 열어주는 것 자체가 저는 참 이것만큼 전파 낭비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뭐 또 여러 이야기를 또 하셨는데 이것 뭐 한동훈 친구 방송인 것 같습니다. 네, 장동혁은 보수의 적이다. 박근혜 대통령도 보수의 적이다. 조갑재 씨는 그렇게 생각을 하실까 모르겠어요. 지도부를 중심으로 장동혁 대표를 중심으로 뭉치라고 말씀을 하셨던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우리 당의 이 역사 전반이 보수의 적이면 지금 저 짬통합 세력들이 그런 보수의 적장자라도 된다는 지금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보수의 자산이다? 보수의 자산이라서 지금 서울시장 보궐선거 만들어지게 생겼고 보수의 자산이라서 우리 정권 자기 손으로 끌어내리고 보수의 자산이라서 지금 당 불태우겠다고 이야기하고 나가 있는 상태입니까? 당최 앞뒤가 좀 맞는 말씀을 하셔야죠. 앞뒤가 맞는 이야기를 하셔야죠. 계속 이런 식으로 오준무가유 세력들과 이 짬통합 세력들과 대결 구도가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이 지난한 싸움을 하루빨리 종결해야겠다는 생각을 더 강하게 합니다. 이 지난한 싸움들 지지율 오를만 하니까 또 저주 퍼붓고 또 내부 총질하고 이재명 특급 도우미 역할하면서 우리 윤리위원 공격하고 국회의원 공격하고 당직자 공격하는 이런 세력들과 하루빨리 결별을 해야만 하루빨리 절연을 해야만 뭐 절연 좋아하시잖아요. 절연을 해야 돼요. 절연해야만 우리 국민의힘이 바로 설 수 있고 우리가 정권 교체할 수 있는 정말 박근혜 대통령 말씀처럼 동지애를 가지고 일심동체로 뭉칠 수 있는 국민의힘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들 좀 시간이 오래 흘렀는데요. 끝으로 오늘 여론조사 한번 짚어볼게요. 제가 피디님들께 그 지방선거 적중률 여론조사 좀 보여드렸는데 여러분들 우리 지지율 이번 주 ARS 조사에서 민주당 역전하고 40%대 진입하고 이재명은 36%까지 추락해서 지금 청와대가 난리가 났다라고 하는 소식 여러분들께 전해드렸고 다들 보고 계시죠. 근데 이 재래식 미디어들은 아직도 한국갤럽, NBS 적중률 0%. 참 재래식들도 지긋지긋합니다.
여론조사도 그렇고 패널들도 그렇고 수준 떨어지고 적중률 0%짜리 평론들만 실어다가 거의 뭐 가짜뉴스 제조하는 수준으로 공간 만들어주는, 하루 종일 전 국민 상대로 소음공해성 기사들만 양산하는 이런 모습들 제가 소개시켜 드리는 것도 짜증나는데 MBS는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전 이렇게 조사하는 것도 좀 능력인 것 같습니다. 한국갤럽에서도 40%대 중반 나오는데 MBS에서는 이재명의 지지율이 50%라고 합니다. 이건 제가 그냥 보여드릴게요. 너무 초현실적인 지금 조사를 가지고 와서 혼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MBS에서는. 그러니까 지방선거 다 틀렸죠.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더블 스코어다. 참 희한합니다. 더블 스코어인데 지방선거는 어떻게 국민의힘이 40%대 중반까지 득표를 했을까요? 기초단체장이나 기초의원들 40%대 저희가 차지를 했는데, 여러분 탄핵당하고 지금 1년밖에 안 된 정당 장동혁 대표가 그나마 있으니까 우리가 이 정도로 끌고 왔다라고 하는 게 상식적인 우리가 생각만 해도, 아니 잘못되면 다 대표 탓이라며. 그럼 결과적으로 지방선거 선방하고 지지율 40%대 끌고 온 거는 대표 덕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그 모든 객관적인 데이터 다 부정하고 객관적으로 통계적으로 틀렸다라고 이미 입증이 끝난 MBS 가지고 와서 더블 스코어다 이런 얘기하면은 안 창피합니까? 조선일보 지방선거 직전에 MBS 인용하면서 일면에다가 떡하니 대문짝만하게 국민의힘 15%라고 박았다가 개망신 당했잖아요. 조선일보는 15%라고 했는데 우리 지방선거 결과는 그 3배가 가까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건 뭐 거의 폐간시켜야 되는 수준의 오버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여론 조작하고 호도해도 되는 거예요? 15%라고? 아니, 조선일보도 산수할 줄 아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 여론조사가 얼마나 잘못됐고 이상값인지 알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와서 선거 결과 나온 직후에 또 이런 보도를 또 인용하면서 친한파들이 계속 이 보도 가지고 와서 장동혁 대표 때 지지율 떨어졌다. 참 신기해요. 이분들은 참 이런 걸 뭐 외눈박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어떻게 비유할 말이 없네요. 자기들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ARS 40%대 오르는 거는 절대 언급 안 하고요. 이렇게 MBS 같은 진짜 다 틀린 조사들 가지고 와가지고 거봐라 장동혁 대표 뭐 지지율 어쩌고저쩌고, 이현종 씨도 무슨 문화일보 가서 한국갤럽에서 국민의힘이 25%가 어쩌고저쩌고.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대단하신 분들. 그렇게 파렴치하고 뻔뻔스럽게 여론 조작하고 여론 호도하는 것도 재능이라면 재능입니다. 저 대깨문 출신들 끌고 다니는 우리 당의 역사를 전부 다 부정하는 저 뭐 중도보수 갤러리 이용자 같은 이런 분들 그 열심히 부역하는 그런 세력답게 참 파렴치한 이야기들 줄줄이 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저희가 한 번 더 여러분들께 또 박제를 좀 해드려야겠죠. MBS와 한국갤럽이 얼마나 형편없는 조사인가. 간판 내리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업체들이 간판 안 내리면 언론이라도 인용을 좀 안 하는 게 맞다라고 봐요. 여러분들 펜앤마이크에서 공정의뢰조사가 나왔죠. 최근에 이재명 36%, 민주당 38%, 국민의힘 41% 나왔는데 공정조사가 가장 정확하게 지방선거 예측해서 맞췄어요. NBS 얼마나 틀렸나? 지금 여러분 격차가 뭐 10%포인트씩 차이나요. 모든 격전지에서 민주당이 다 이긴다고 평가를 했는데 국민의힘이 오히려 뒤집었거나, 뭐 뒤집은 것도 아니죠. 애초에 이 결과가 틀렸으니까. 국민의힘이 이겼거나 아니면은 정말 근소한 차이로 결과가 나왔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지방선거 결과 다 확인하고 계시죠? 한국갤럽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그냥 전화면접 조사 자체가 희요가 끝났습니다. 무당층이 30% 잡히는 조사가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대체. 그러니까 그냥 전화 얼결에 받아서 그냥 이미지대로 재래식 그냥 대충 몇 개 헤드라인 본 거 가지고 인상평가하는 저관여층들 열심히 표본 모아가지고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NBS는 같은 사람 응답할 때까지 몇 번이고 전화를 거는 방식이라서 응답률이 거의 20%대 중반에 육박합니다. 그런 조사에서 우리가 진정성 있는 유권자들의 깊이 있는 의견을 수렴을 못하는데 어떤 통계적 가치가 있냐고요. 갤럽도 마찬가지입니다. 10%포인트씩 다 틀렸어요. 다 틀렸습니다. 이런 조사를 가지고 와서 아무튼 이재명은 50%고 국민의힘은 20%다. 개딸들도 안 믿을 조사를 가지고 와서 자기들끼리 부흥회를 여는 이 딱한 친한파들과 이 재래식 미디어들의 또 실체, 또 저희가 사실관계 분명하게 또 확인하고 기록을 또 남겨야겠죠.
결과적으로 이재명 정권은 계속해서 추락의 길을 걷고 있고 장동혁 대표의 이 국민의힘을 개혁해야 한다라고 하는 전선은 점점 공고화가 되고 있습니다. 전선 뚜렷해지고 있고 장동 대표 의제에 대한 공감대도 커지고 있고 이제 저를 비롯해 저도 사실 이 우리 국민의힘의 심연을 들여다보면서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가 어떤 적들과 지금 싸우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더 명징해지면서 저는 우리 보수 우파가 더 분명하게 바로 설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정말 더 가열차게 싸워야 한다. 가열차게 싸워서 정말 우리가 과거 대한민국의 건국과 산업화와 지금의 이 인프라를 구축을 했던 자랑스러운 이 보수 정권으로 자유우파, 애국 시민들이 함께하는 우파 정권으로 다시 거듭나야 한다. 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 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